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요? 예, 뉴욕 증시가 널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드려야 될까 이러다 보니까 좀 네. 뭐 설쳤는데 그래도 좀 정리가 돼서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네. 네,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이요. 일단 어제 국내 증시 점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힘이 좀 실리나 했었지만 장 막판에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혼조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저런 좀 그 호재거리들이 있었잖아요. 갤럭시 언팩 2024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비둘기 파월의 발언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오전 중에 동결했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좀 뭐 옵션 만기라고 또 미국의 그 CPI 같은 이런 좀 수급적인 또 매크로적인 그런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전강후약의 그런 흐름을 뭐 이제 보여줬고요. 다만 뭐 지수가 조금 뭐 혼조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반바지 중심의 어떤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제는 또 2차 전지가 또 하루 쉬니까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제 어제는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고 반도체 쪽은 이제 갤럭시 언팩 2024를 안고서 이제 오전엔 좀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후로 갈수록 좀 혼조세. 그러니까 네. 뭐 하이닉스는 오르고 삼성전자는 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오르나 내리나 지금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는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마군도 계속 지금 이제 하반기의 주도 테마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테마들이 계속 우죽순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는 다시금 좀 로봇주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요. K 뷰티는 또 좋은 모습이었는데 K 푸드는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아주 오랜만에 뭐 메타버스 관련한 네. 이런 섹터 상승했고요. 또 원전주는 또 항상 우리 시장이 좀 기대를 많이 가진 날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원전주는 좀 쉬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9만 원대 저항에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900포인트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네.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 빅데이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빅 이벤트 CPI가 공개가 됐었는데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 예상치보다 둔화된 숫자가 찍히면서 네. 이거 진짜 좋은 호재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네. 이 CPI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증시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이제 저녁 먹고 좀 뭐 운동하고 하면서 이제 CPI 발표를 저도 체크를 했는데 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좀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제 진행될수록 좀 갑자기 기술주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요건 또 판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다가도 새벽에 잠깐씩 깨서 뭐 뉴욕 증시를 체크하고 그랬는데 예. 일단은 이제 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은 패드워치 기준으로 거의 90%를 상회하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인식이었죠. 근데 이게 뭐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판단하는 그런 격언처럼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물론 단행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결국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려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또 다른 쪽 예를 들면 이제 다우존스는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실은 그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 미국의 그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인덱스죠.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제 그 뉴욕 증시의 작용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나스닥하고요, 미국의 러셀 2000 한번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봤죠. 자, 왼쪽이 이게 미국의 나스닥 차트 5년 차트입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사상 최고치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인데 이 옆에가 바로 이제 어제 3.7% 급등을 했던 그 러셀 2000 지수 차트입니다. 자, 미국도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오른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뉴욕 증시를 볼 때도 M7,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이 빅테크 이제 7개를 대표하는
대표하는 7개 종목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였지 실제 미국도 체감 지수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기정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유동성 기대감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 또 매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제 일부 헤지 펀드에서는 결국엔 M7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이니까 좀 포트폴리오 조정, 일부 이제 비중을 축소하고 그게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실히 확인이 됐고 그것도 이제 지수에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어떤 한 장면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야 비로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좀 시세가 좀 전개되는 그런 어떤 좀 힌트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이런 어떤 미국 시장에 이 대비되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도 그동안 중소형주 너무 안 됐잖아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의 좀 시장이 펼쳐질 것인가 이런 네. 힌트를 좀 제공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강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아질 그럼요. 수도 네, 있죠. 예, 뭐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이 내려갔다고 해서 너무 악재로 볼 필요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어제 특히나 ESS 종목 군단들의 상승이 돋보였었고 네. 최근 들어서 연속적인 흐름을 이어주고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하반기 들어서 좋은 모습인데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될까? 또 되다 말겠지. 뭐 사실 이런 인식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 자, 2차 전지를 한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2차 전지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새로운 간판인 ESS 쪽을 일단 좀 네. 촉매로 해서 이제 반등에 이제 나선다는 시나리오였고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흐름은 이게 이제 위에는 서진 시스템이고 밑에는 이제 한중 NCS 다 ESS 관련한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근래 들어 다 신고가 부분이죠. 신고가 부분인데 그동안의 2차 전지는 ESS 좀 중심으로 시세가 좀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ESS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았지만 그 뒷단에서는 약간 이제 이런 어떤 좀 테마성의 ESS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 확인이 되는 게 군집성이죠. 자, 차트 3개.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종목 3개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맨 위에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2차 전지 볼 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관심 종목으로 보는 이유는 업종 대표주기 때문에 일단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지금 이제 추세를 잘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많이 들고 계시는. 자, 어쨌건 최근에 좀 등락은 있지만 추세를 잡아가는 모습이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쉽게 말해서 LG 엔솔 좋고 ESS 좋은데 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드디어 이제 또 2차 전지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그룹주도 이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업종 그 대표 종목들이 이제는 군집성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이런 배경에는 일단은 뭐 어제도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리포트 왜 오르지 하고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의 2분기 실적 역시도 뭐 이제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제 3분기부터는 돌아선다는 쪽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제 사실 작은 이슈였지만 이게 의외로 2차 전지 쪽에 강하게 반영이 된 게 칠레산 리튬에도 리튬이요. 미국의 IRA를 적용한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 계산은 안 나오는 건데 또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아전인수를 굳이 하자면 간접적인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거거든요. 리튬 관련주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거죠. 그동안에는 2차 전지 온갖 호재 있어도 오르다 말았던 녀석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작은 호재에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좋은 호재, 테슬라 급등해도 안 올랐잖아요, 애들. 그렇죠. 근데 잠깐만, 칠레산 리튬이 그렇게 호재했는데 어쨌든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조금씩 색깔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를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코덱스 2차 전지 같은 인덱스뿐만이 아니고 약간 이제 종목 전략으로 확대해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걸 네. 질문 드려 보려고 했어요. 이제 네. 계속 밀어주셨던 부분이 인덱스 바라보자. 그리고 네. 업종 대표 주자 LG 에너지 솔루션 접근해 보자. 네. 보통 맛으로 말씀 주셨는데 넘어서서 이제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뉴욕 증시에서 하나의 어떤 장면.
자, 테슬라가 잘 올라가다 갑자기 막판에 급락했거든요. 8% 넘었어요. 예, 근데 예. 로봇 택시의 출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소식. 물론 이제 그게 빌미였을 수도 있죠. 어제 그게 아니더라도 M7은 다 두드러 맞는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런 이슈로 이제 급락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전기차 종목들은 계속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러셀 2000이 올라간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리고 리튬 관련주인 이제 알버말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는 자 테슬라의 급락을 안을 것이냐 아니면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중소형 전기차들 관련주들 이제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것에 반응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 미국의 논리를 그대로 투영을 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좀 반응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요. 그러면 이제 종목 전략을 좀 확대해 볼 수 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한번 튀니까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튀면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가장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어제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그 간밤에 뉴욕 증시의 논리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면 이제는 예를 들면 반바지 중에서도 이제 업종 대표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8% 급락으로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이제 달려가나 싶었지만 또 무너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단 뭐 한 차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펀더멘털 자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좀 지금 자리에서 악재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요. 자, 부장님. 계속해서 하반기에 네.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도 하나씩 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로봇주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로봇주가 또 한 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장중에 한 7%의 급등이 나왔는데 대장이잖아요. 네. 대장이 가면 아우가 간다. 늘 그럼요. 말씀 주셨던 예, 것처럼. 예, 예. 이제 로봇주 볼까요? 이제 월요일에도 한번 로봇주를 다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도 하반기 주도 테마의 좀 유력 후보로 이제 저는 좀 점찍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게 일단은 업종 대표주부터 가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볼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요게 좀 일시적인 게 아니겠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일단은 이전 고점을 거의 다 지금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자, 또 테슬라 이야기를 또 여기 또 접목을 해보면 예. 테슬라가 또 로보택시 또 지원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로봇주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추려보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기업, 우리 로봇주들은 뭐 삼성이나 LG 쪽에 좀 더 밀착해서 그런 쪽의 이슈로 움직였지 뭐 테슬라 관련해서 아직 크게 뭐 움직였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가십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가 어제 갤럭시 언팩 2024를 통해 갖고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역시 로봇도 디바이스란 말이죠. 네.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반기에 소외됐다는 점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좀 이렇게 잠잠했던 이제 그 로봇 기업들이 뭐 이를테면 뭐 용접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관절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이런 쪽에서 좀 진일보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내놓을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로봇주가 좀 하반기에는 좀 뭐가 돼도 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그널을 어제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줬는데 어제 두산 로보틱스 장중에 7% 급등을 하고요. 자 이제 대장주가 추세를 잡아가니까 이제 뒷단에서 조금씩 꿈틀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일단 뭐 이 아래 종목은 이제 유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장중에 7% 급등하고 로봇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이것도 이제 또 하나 또 끼워 넣자면 미국의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천천히 해주세요. 예, 이런 부분들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로봇주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소외됐다라는 가격 메리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간밤에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도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을 했다. 예. 이런 기대감을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좀 테마군에서 아마 로봇주가 그래도 좀 주도하는 쪽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금리 인하가 배경이 되어야 이 성장주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외적인 환경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대장이 달려갔기 때문에 아래 있는 아우들도 갈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로봇주 괜찮나요? 여전히 뭐 두산 로보틱스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제 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시세가 전개된다고 했을 때 좀 한 두 종목 정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일단 얘는 이제 그 삼성전자 그 웨어러블 그 로봇 반려 로봇인 그 볼리의 그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좀 삼성전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출렁출렁하는 모습인데 어제 좀 시간에 급등 나와가지고 네. 얘는 좀 오늘 좀 이제 보시면서 좀 적절한 타이밍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은 그 용접 로봇 쪽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뉴로메카. 뉴로메카가요.
지금 이렌시스는 어제 좀 시간에 급등나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뉴럴메카는 바닥에서 아직 좀 순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초과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근데 아직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이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무난해 보이고요. 이런 중소형주 쪽은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의 논리가 우리 시장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러지 마시고, 그죠? 예. 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로봇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제장에서 굉장히 핫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제 하루 만에 시세일지 아니면 진짜 이제 연속적인 시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그렇게 분출이 된 것인지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제 사실 갤럭시 언팩 2024의 의외의 수혜주로 또 메타버스. 이렇게 떠올라서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었죠. 예. 언팩 행사의 메인은 아니었는데 그 삼성전자의 그 노태문 사장이 거의 뭐 말미였죠. 말미에 이제 연내에 그 XR 플랫폼도 이제 출시될 것이니까 기대해 달라. 이게 사실 촉발이 돼서 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MP라는 종목이 장중에 뭐 상한가를 갔다가 뭐 종가상으로 좀 16% 상승이니까 좀 윗꼬리를 많이 좀 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거론되는 게 이 알체라 같은 종목이 이제 어제 장중에 23% 급등을 해서 좀 모처럼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길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어요.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은 기본이고 뭐 심지어 10분의 1 토막. 사실 이제 요런 이제 이 정말 이 메타버스 관련한 쪽을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뭐 잠을 못 주무시지 않았나. 근데 어제 이런 급등이 그간의 하락을 다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갈 길이 수준이라 멀죠.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근데 갈 길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좀 멀 수도 있는 섹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요거는 그냥 테마성 시세 정도, 단발성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렇다 할 뭐 성과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하루짜리, 그러니까 단발성인 그 재료로 좀 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코스피가 2,900 진짜 손 뻗으면 닿을 네. 것만 같은 그 자리인데 간밤에 뉴욕 증시 좀 무너졌다 보니 오늘 2,900 넘기는 쉽지 않겠죠? 오늘 뭐 일단 대형주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반기에 이런저런 좀 이슈와 변동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죠? 뭐 순환매의 기조는 이어지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자, 큰 틀에서 이걸 관통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자, 뉴욕 증시도 그랬고요. 우리 시장의 순환매도 그렇고 결국에는 하나로 귀결이 되죠. 역시 많이 오른 녀석들이 조정을 받더라. 그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들고 있을수록 좀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시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종목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은 내가 들고 있었는데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항상 종목은 순환맛, 보통맛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여나 이런 종목을 제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셨을 때 적어도 불안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그리고 또 어처구니 없이 막 그런 종목들이 급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낭패를 보시는 일들은 제가 최대한 좀 줄이자.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건 상반, 물론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가는 놈이 뭐 더 간다, 이런 격언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지론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신고가 주식들도 바닥에서 출발한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철학을 공유하신다면 우리의 투자의 맛은 더더욱 더 맛을 짙게 만들 겁니다. 네. 명언을 막판에 아주 많이 날려주시네요. 제가 원래 명언 제조기인데. 명언 제조기요. 앞으로 또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네. 불안하지 않을 때가 네.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그렇죠. 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투자의 맛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보통 맛, 뭐 순한 맛, 매운 맛 여러 가지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가는 놈이 간다, 요 말도 맞지만 네. 사실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항상 투자 그 중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늘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게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